자, 지난 시간에 제곱근과 실수의 처음 부분을 배웠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배울 건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제곱근이 뭐였냐면, 제곱해서 어떤 수가 나오게 하는 근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시를 하면, x를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더라. 이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x는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근은 x다, 이런 풀이인 거잖아. 그래서 수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근을 쓰라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했어. 그러면 0의 제곱근은 0은 0막 하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 자, 너희가 배운 계산 거듭 제곱 중에 제곱을 했는데 음수 나오는 게 있어?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없다 했었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7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 제곱해서 7이 되게 하는 근, 우리 그런 수를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다 해서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호 하나 씌우자 라고 배웠어. 그게 뭐였냐면 루트라는 기호를 배웠죠. 그래서 7에다가 이 루트라는 기호를 모자처럼 씌우면 얘는 제곱하면 7이 된다라는 기호 약속인 거야. 근데 얘도 제곱해서 7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여야지. 양수니까.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양수의 제곱근은 언제나 항상 두 개. 0의 제곱근은 하나,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해서 내신 문제에서 시험 보면은 한 2번쯤에 나와. 다음 제곱근의 성질 중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나와요. 제곱근은 항상 두 개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때에 따라서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뜻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 제곱근이 뭔지를 알았으면 우리는 대소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걸 하려고 했던 거야. 대소비교. 대소관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정수와 유리수를 비교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는 근호가 들어가면은 과연 그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봐봐. 루트 7과 루트 9가 있어. 그러면 양수이잖아. 그럼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예요. 그럼 만약에 음수면 음수 똑같아.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거는 근호가 없고요. 어떤 거는 근호가 있어요. 자, 얘랑 얘랑은 종류가 다른 수지. 근호가 있고 근호가 없고.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면 비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과 개가 있는데 종류가 다른데 사람한테 개 같네 이러면은 욕이지. 안 된다. 종류를 무조건 같게 해줘야 비교도 가능하고 계산도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근호 안으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2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4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4, 루트 3, 얘가 더 큰 수니까 양수인데 더 큰 수니까 얘가 더 그냥 큰 수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식만 나오지는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 다항식으로도 나오겠지?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3이 있어. 이거 쉽지? 똑같은 수 루트 2에다가 더 큰 수를 더하면 더 크겠지.
만약에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얘는 뭐겠어? 같은 수에서 더 큰 수를 뺐으면 얘가 더 작겠죠. 자, 여기까지 연산은. 그 이상은 더 가야 될 것 같긴 하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거 무리수와 유리수 그거를 안 했었구나. 대소관계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의 범위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봐. 그게 뭐냐면 유리수.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 유리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었어, 그치? 어떻게 분류가 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정수라고 하는 건 또 세 가지로 분리가 되지?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자,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 글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가 양의 정수였어. 그리고 음의 정수는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붙인 수.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다. 해서 요렇게 걸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까지가 유리수인지 아닌지는 좀 더 가볼게.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뭘 배웠냐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분수, 소수 엄청 많은데 소수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자는 걸 했었어. 소수로 분류를 하면 소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끝이 있는 소수, 유한소수. 끝이 없는 소수, 무한소수 이렇게 분류가 되지. 자, 끝이 없는 소수는 뭐냐?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돼요.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즉 순환하는 소수인 거야. 순환소수. 자, 얘는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인 거야.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나? 할 텐데 뭐였냐면은 대표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주율 기억나죠? 파이? 정말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소수지. 자, 해서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까지 뭘 배웠냐면 여기까지 배웠어. 순환소수까지 배웠어. 순환소수까지 유리수라고 배웠어. 여기부터 순환소수까지 유리수라고 배웠어. 유리수가 그럼 뭔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배웠고 분수 형태는 A분의 B, 즉 A와 B가 모두 정수로 표현 가능해야 하며 분모에는 절대 0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배웠죠. 여기까지가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야. 그래서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순환소수도 분수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배웠거든. 그러면 선생님, 드디어 얘는 뭔가요? 오늘 배우는 게 이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뭐냐면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수라고 배워요. 무리수. 해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만 무리수에 속한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무식하게 말하면 무리수는 근호가 있어야지만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해. 그래서 만약에 루트 3 같은 경우 근호 벗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무리수다. 루트 4는 근호 벗겨낼 수 있으면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다. 요 차이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배웠어. 중학교 때 배우는 수는 모두 다 배운 거야.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라고 해서 실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3 때까지 배우는 수의 범위는 이게 끝이야. 실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 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더하기도 하고 방금 앞에서 배운 대소관계, 크기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수직설에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의 성질을 배우면 실수는
실수는 수직선을 메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직선인데 수를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수직선이잖아. 실제로 직선이라는 건 뭐야? 거기에 수많은 점, 이거는 뭐 1학년 이렇게 내면 돼. 뭐 하여튼 수직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숫자들이 이렇게 잔뜩 있잖아. 이 숫자들이 뭐로 이루어진 거냐면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수직선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유리수로만 수직선을 메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거야. 무리수로만 수직선을 이룰 수 있다, 틀린 말인 거야. 아직 수가 감이 안 잡혀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할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범위 좀 줄여볼게요. 너희가 만약에 이 수의 범위를 몰랐을 때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수직선은 영과 양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알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수직선은 음수로만 메울 수 있다? 틀린 말이지. 0이랑 양이 빠졌잖아. 그리고 0으로만 메울 수 있다? 틀린 말이지. 양쪽에 양수, 음수가 있잖아.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수직선은 꼭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만 메워져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게 실수다. 자,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직선의 유리수와 무리수를 수직선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전에 뭘 배웠냐면 정수와 유리수라는 걸 배우면서 그때도 수직선에다가 정수를 표시해서 딱 표시하고 유리수를 배워서 분수, 양수, 음수 다 포함해서 수직선 이렇게 표시를 딱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배웠어. 그러면 과연 이 루트 2라는 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 첫 번째 수직선에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루트 2는 그럼 과연 어느 위치 정도의 대강 어디쯤에 있을까라는 게 있을 거잖아. 감이 안 잡히잖아. 실제로 루트 2라는 수는요. 루트 2라는 수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루트 같은 근호 잡과 루트 1과 루트 4의 사이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루트 1 했으면 루트 3은요? 내가 뭘 할 거냐면 근호를 벗겨낼 수 있는 수 한에서 그 사이로 찾을 거야. 왜냐면 1과 2 사이거나 2와 3 사이거나 이렇게 사이로 바로 찾을 거야. 정수 사이로. 그래야지 대충 누구랑 누구 사이 여기쯤에 있겠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는 근호로 벗겨낼 수 있으니까 1보다 크고 루트 2는 루트 4는 2니까 2보다는 작은 수야. 루트 2라는 수는 정수 1과 2 사이에 따라 어느 정도 감은 잡혔어. 여기쯤에 있겠구나. 자, 여기쯤에 있을 건데 과연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야. 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배웠어. 직각삼각형에서 요 한 변 길이가 1이고 요 한 변 길이가 1이니까 요 빗변이 몇이 되겠니? 제곱 더하면서 씌우면 루트 2가 되는 거야. 맞아. 루트 2는 아직 안 배웠어. 자, 요 한 변 길이를 x라고 두면 빗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제곱한 값이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요 한 변 길이가 이제 나왔다. 제곱해서 2 나오는 거니까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루트 2의 길이야. 그러면 컴퍼스를 대고 여기다가 딱 중심 잡으면 루트 2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얘도 루트 2고 누구도 루트 2야? 얘도 루트 2야.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면 여기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야. 이거를 내가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요 좌표는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야.
해서 계산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 될까, 그러면? 이게 이게 루트 2잖아, 길이가. 그러면 컴퍼스를 대고 요 길이만큼 요렇게 내리는 거야. 그럼 얘도 루트 2고 얘도 루트 2잖아.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 좌표는요, 0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야. 그래서 요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너네한테 문제에서 수직선에 표현해라 라는 말은 문제 안 나와. 단지 요 어떠한 무리수는요 누구랑 누구 정수 사이 정도 있겠구나 라는 거 하나랑 그림을 표현해서 얘가 요렇게 내려가면은 길이가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과정 이해와 그 다음에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갔느냐 왼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좌표 찾는 거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3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2 플러스 루트 2야. 쉽지? 2에서 5 플러스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야. 굳이 풀었으면 얘가 시작점, 방향, 얘가 거리. 그러면 2에서 아까 보니까 한 칸하고도 조금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2에서 한 칸하고도 오른쪽이니까 루트 2만큼 요만큼 가라는 거지. 요만큼. 2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면 요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2는 2에서 마이너스 왼쪽으로 루트 2만큼 2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여기네 여기 한 칸하고도 좀 더 갔죠. 그래서 이게 2 마이너스 루트 2가 위치가 된다. 선생님 정확하게 루트 2가 맞나요? 굳이 그렇게 자로 재듯이 정확하지 않아도 무리수는 여기쯤에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거냐 정수 사이에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냐만 아시면 돼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기 제곱근표 보는 것도 있는데 제곱근표 보는 거는 아마 본인이 더 보기 편할 거야. 가로 세로 숫자 나오는 소수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같은데 거기 찾으시면 그게 제곱근표 값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5 마이너스 루트 6과 3은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쉬워요. 앞에서 뒤를 빼면 돼요. 자, 내가 숫자로 보여줄게. 만약에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번 5 빼기 3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2, 양수가 나왔어. 3 빼기 3은 0이지. 같으니까 0이 나와.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뒤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 앞에 게 큰 거야. 앞에서 뒤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 뒤에가 큰 거야. 앞에서 뒤를 뺐는데 0이 나왔다? 둘이 같은 거야. 해볼게. 5 마이너스 루트 6에서 3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 가는 거니까 5 빼기 3은 2. 무리수는 그대로. 자, 여기에서 근호 없고 있고니까 넣어봐. 루트 4, 루트 6. 루트 6이 더 큰 수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음수지, 음수. 루트 4보다 루트 6이 크니까 작은 것을 큰 것 뺐더니 음수 나온 거야. 그럼 요 방향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빼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또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뒤에 2 밑에 네모 루트 11.
자, 3학년 수업은 그냥 정말 그냥 개념만 듣고요. 다른 어떤 교재든 풀 수 있게끔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앞에서 뒤를 빼면 되는데 아까는 단항식이니까 제가 괄호를 치지 않았지만 다항식이니까 꼭 괄호를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계산해볼까? 2 마이너스 루트 11 플러스 1 3 마이너스 루트 11 그럼 얘는 루트 9 빼기 루트 11 아 뭐야 얘도 음수네 앞보다 뒤가 더 크니까 음수잖아 그치? 그럼 요 방향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죠? 이게 다항식을 또 크기 비교,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내가 요거 했던 거, 요거의 연장선인데요. 문제에서 무리수가 나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라고 해요. 자,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고 정말 어려워하기도 하고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수 중에서 루트 3으로 먼저 가볼까? 루트 3.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을 건데 루트 3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처럼 어느 두 정수 사이에 있는 걸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2.3이라는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정수 2와 소수 부분 0.32로 분리가 된 거야. 2.3이라는 소수는 정수 2와 소수 0.32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무슨 소수일 거야.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수일 거야.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를 해줘라. 이런 거지. 엄청 높네, 진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루트 3이 어느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 찾아야 돼. 루트 3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가? 1은 1, 2는 4, 3은 9. 누구 사이에 있겠어? 1과 루트 4보다 작으니까 2 사이에 있는 거지. 좀 더 풀어서.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죠. 그래서 얘가 정수하면 1과 루트 3과 이렇게 1과 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루트 3이라는 거는 요 사이에서가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겠니? 정확하게 소수를 모르겠지만 정확한 소수값은 몰라도 1과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1점 뭐 몇몇몇이라는 어떤 소수겠구나 싶을 거야. 끝이 안 나는. 근데 여기서 분리했던 건 정수는 그럼 뭐가 되겠어? 1보다 크니까 1점 몇이니까 정수는 1. 소수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원래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줄 거야. 루트 3에서 정수 1을 빼주면 여기서 1을 뺀다고 생각해봐. 얘만 남잖아.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요걸 배우는 거거든. 자, 하나 더. 루트 8을 구해볼게요. 루트 8은 그럼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2는 4, 3은 9보단 작은 거니까.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8을 나타내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2점 몇몇몇이겠지. 그럼 정수는 2가 되겠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전체 수에서 정수 2만 빼주면 나머지 0.xxx가 나오겠다. 요렇게. 그럼 다항식도 하나 해볼까? 다항식? 뭐, 1 플러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5는, 먼저 루트 5를 먼저 찾는 거야. 루트 5는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2는 4, 3은 9, 플러스 2 해줘야지. 똑같이 여기다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면 4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5,
5보다 작다. 그럼 얘도 내가 굳이 표현해보자면 4.xxx랑 어떤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정수는 4. 소수 부분은 전체, 2 플러스 루트 5에서 정수 4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게 소수 부분, 이게 정수 부분이 되는 거지. 또 해볼까? 이번에는 근호 앞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 어려워한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한 번에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루트 2를 먼저 찾아. 루트 2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1은 1, 2는 4 사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루트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부동식인데 만약에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바뀐다고. 요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예쁘게 쓸 수 있어.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통째로 바꾸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써주면 더 땡큐고, 아직 안 끝났어. 플러스 1이 남았거든요. 자, 모두 사이좋게 플러스 1을 해주시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 자, 1 마이너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같은 거지. 는 계산하면 0. 아, 알았어. 1 마이너스 루트 2, 즉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은요. 정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봐봐. 수직선으로 그려 표현해볼까?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어. 여기 어디쯤에 있나 보다,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그럼 뭐가 되겠니? 얘는 엄연히 따지면 마이너스 0.5 이렇게 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0. 소수 부분은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이 소수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정수, 이게 소수. 제곱군다 끝. 연습 많이 하세요.